조금 제가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이 녹화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요거를 꼭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뭐 늦게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울트라 사이트라고 우리가 이제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해가지고 이제 펀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회사랑 벤처가 돼가지고요. 기업을 상담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계약서가 작성 중에서 이제 셀버스 헬스케어는 펀드 투자를 했고요. 이 회사가 모회사잖아요. 이 회사는 지분 투자를 하고 아시아 총국을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셀바스 AI가 유선인증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750개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AI 챗봇 이번에 그 엔비디아 그 실적도 엄청났죠. 미국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났습니다. 네, 엄청났는데 그만큼 지금 정말로 그 AI 혁명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IT에서 인터넷 혁명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화가 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시대 흘러가는 방향이.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왜 우리 그런 말을 했어요. 고등생은 철저하게 정리 노트를 잘한다. 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정리 노트 하던 그거를 이제는 누가 하느냐? 컴퓨터. 근데 컴퓨터는 들어갔다 하면 안 잊어버려. 메모리가.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어떤 결론을 우리 인간 대신 내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정 과정, 제조 과정에서 불량률 같은 것도 어때요? 나오는 게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왜? 그 기계로 나오니까. 근데 그걸 계속해서 그 정보를, 그 데이터를 계속 입력을 시켜보면 보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면 불량률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생산성이 어떻게 되나요? 높아지죠. 그러면 코스트가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품이 가격이 싸지잖아요. 그 가격이 싸지면 경쟁이 되죠. 근데 쉽게 말하면은 이 AI를 하는 부분들이 사회 전반에 다양한 부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검찰 취조부터 해서 기계 그다음에 뭐 다 방면으로 이게 사용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제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 세션방에, 금융 세션방에 마지막에 올린 그 뉴스를 보면, 닥터나우하고 또 뭐 비대면의 그 원격 진료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업을 안 하기로 했다. 그 뉴스가 나는 거라 제가 올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도에 많이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걔네들이 만든 것이 걔네들이 하고자 하는 플랫폼이 막힌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대선은 막을 수가 없다. 왜? 자, 그러한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결국에는 의료 쪽에는 원격 진료와 그다음 비대면 이런 어떤 진료가 당연히 활성화되기가 당연한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제가 기업 얘기했던 그 시선 바이오 머티리얼즈라고 얘기했거든요. 후생 유전자. 그것도 빅데이터. 과거 같은 만약에 이 컴퓨터가 없었다면 인간의 어떤 뇌로 기억하고 저장하는 한계가 있어 없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600년, 700년 전에 토정 선생님이 만든 게 뭐예요? 토정 기계잖아요. 그 사람도 엄청난 사람들의 어떤 삶 속에 들어가서 라이프 속에서
많은 어떤 그런 경험치들을 모아서 어떤 토정 비계라는 걸 만들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때는 뭐가 없었죠? 컴퓨터가 없었다. 그런 많은 빅데이터를 지금은요, 사람 대신 컴퓨터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이야. 뭐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텔레비를 당연히 켜야 안 켜요. 근데 이거를 말로 내가 말로 하는 거야. 진이 TV 켜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진이라는 놈. 저놈이 텔레비를 딱 켜주잖아요. 왜? 인간이 원래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손으로 터치를 안 하고 말로. 그리고 내가 이까지 안 가고 멀리 떨어져서 이거잖아요. 근데 정확도 실수 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에 보면요, 여기 뉴스도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보면은 국가돈 따먹기에 혈안이 돼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엑셀레이터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육성한다라는 거죠.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을 해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지원 자금만 따먹고 흡수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누구 돈이에요? 국민들 세금입니다. 그 결국 뭐 닥터나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기업들이 거기에 금품에서 그거 따먹다가 그 가지고 이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원래 처음부터 핵심적인 어떤 기술이라든가 노하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솔직히. 그냥 그것만 따먹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의 병폐 중에 병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이런 부분들은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응급의료 당연한 거잖아요. 왜? 인간의 생명보다 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과 직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어떤 부분들의 실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심장 초음파라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유모듯 많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뭐랬겠어요? 병원 맞아요. 근데 거수 조금 더 들어가. 또 유별나게 많은 게 있어요. 네? 그 병원 안에서 유별나게 많은 게 있어요. 병원이라면 섹터 안에서. 건강도 있어요. 밀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 줄줄 새는 세월은 얼마나 되는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심장 초음파가 원래 의료보험 적용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원래 아니었습니다. 이거 비싸요. 근데 이게 의료보험 적용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어떤 부분에 원래 이 회사가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러한 서비스를 해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거기에 이거 붙이면 어떻게 돼요? 날개 달아야 안 달아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러면 이 회사 주식 사야 돼, 말아야 돼? 이해되십니까? 이게, 다음 달에, SPC가 설립이 됩니다. 이런 특수 목적 법인이 설립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각자가 원하는 계약서가 지금 초반에 작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 상장기업이니까 공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이런 냄새가 조금 풍겨진 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시거든 HTS 들어가셔가지고요 뉴스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2019년도에 무슨 보트만이고 데이빗 보트만이라는 울트라사이트의 사장님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IR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군 의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여기서 나와요. 이 셀러스의 기사에서 나와요. 셀러스. 헬스케어는 펀드 투자했어요. 우리 집은. 근데 셀러스에는 직접 투자하죠. 여기 울트라사이트 구주에. 그게 쉽게 말하면 주주가 된다. 그럼 회사가 M&A에 대해서 뭐 어쨌든 그건 상관없이 무조건 구주 인수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상당한
마음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는 정확한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그러면 주식은 어때요?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데서 주가가 폭등해요? 아니면 뭐 한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뭐 증설해가지고 중공이 아니에요. 중공은 빠져 주가가 아시겠어요? 기공식 했대. 날같이 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7만원 하던 게 어떻게 50만 넘어갔냐 이 말이지. 40만원 넘어갔냐. 예. 불과 2년 전에 저 7만원 했어요. 예. 7만원 저 어떻게 넘어갔냐 이 말이지. 근데 광양에 그 초대형 그 실리콘 양극재가 음극재가 그 공장을 증축하고 그리고 이제 확장한다. 그 기공이 되면서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저게 계속 뭐 오랑간의 조정을 계속 많이 받았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이게 제가 겁이 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세요. 이게 일어났던 부분들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테스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원해요. 예를 들어서 10억 살아있죠. 이런 얘기 안 돼요. 한도 좀 나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맞았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한참 먹고 나오면 되지. 정작 돈은 이래 버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상적으로 버린 거예요. 이런 정보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정보가 계속해서 정확도가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 계기가 생겼을 때 분명히 정말로 훨씬 더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어디서 오느냐? 유통시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발행시장에서 와요. 그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유통시장 먹을 거 없어요. 진짜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하나? 테마주. 예를 들어 이번에 초전도체 테마주로 난리 났죠. 또 뭐 맥싱하면서 또 특수 저걸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게 이게 그런 거 말거든요. 근데 다 카드라 수지통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우리 그 거래소 시장에 정말 실망했는 부분이 하나 발생했는데 어이가 없는 제가 이제 마침 이제 금호전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번개표 등광등 그 금호전기입니다. 50년 넘은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상폐된다고 어제 발표했어요. 상장 폐지된다. 그래서 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랬는데 그게 찌라찌였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막 던졌겠죠, 그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뉴스의 어떤 진위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뭐가 상장 폐지가 됐느냐? 신주 인수권부 전환 자체가 상폐 결정난 거예요. 그거를 코스피 거래소에 상장돼가지고 이 기업이 금호전기입니다. 그 기업이 상장 폐지가 결정났다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니까 오늘은 그거니까 뭐 상한가 갔다가 지금 깨졌어. 그래서 어제 죽인 것만큼 맞을 수 없어요. 회복 안 된다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만큼 있잖아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등락이 심한데.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설령 그리고 이게 무슨 뭐 대단한 테마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방향이 맞잖아요. 시대는 방향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먼저 선행되면 발행시장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들어가면은 아예 그냥 장기간 가지고 있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 설립이 됐어. 그럼 그때 투자해야 돼. 근데 나중에 이걸로 해가지고 실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건강검진센터에 통상적으로 들어가 보면 건강 다 해보셨죠? 건강 심장 초음파해야 안 해요? 정답. 안 합니다. 없습니다. 안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이걸 해준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건강검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거를 가격을 아주 다운을 시킵니다. 왜 이게 소프트웨어잖아.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들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그때도 내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그 셀바스 AI 대표는요, 이제 이 회사 히스토리가 별로 안 좋아요. 이 셀바스 AI가. 근데, 이제, 그 광명치 같은 친구 젊은 친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기업이 절대적인 M&A를 위해서 주인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셀바스 AI 광명치 같은 사람은 바로 이 AI 시대를 먼저 내다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고 가장 빨리 진화가 돼가 있고 실질적으로 뭐 AI 기업들 많아요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수십 개 돼요 지금 벌써 AI 슬로건은. 근데 거기서 진짜 참 매출과 흑자 전환한 유일한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셀바스예요. 다 하셨잖아요 지금. 뭐 소프트웨어 쓰고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뭐 파다시가 오니까 주식 수가 저거는 그렇죠. 다 지금 몇십억 다 썼잖아요 다. 그래서 1등 기업입니다. 우리가 그때 반도체주 같은 뭐 사야 돼? 삼성전자 사야 되잖아,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생각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미래를 보고, 제가,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이거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이미 이제 뭐 테슬라에서도 실험까지 다 끝났어요. 스토아닷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스토아닷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기업에 대한 뉴스가 우리를 검색을 하면 5분 만에 완충. 5분 만에 전기차 배터리를 완충시켜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160km 가요. 5분 만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양극재, 음극재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나노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BP입니다. BP. 세계 2대 에너지 기업. BP. 그다음 벤츠. 그런데 베트남의 빈그룹이에요. 근데 빈테스트라는 기업이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상장을 했어요. 이것도 구글에 들어가 보세요. 24달러 상장해가지고 지금 50%를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빈그룹이 뭘 발표했느냐? 얘네들이 지분을 5%가 있대요. 이 회사에. 근데 이 회사는요, A부터 D까지 이미 들어왔어요. 시리즈 A, B, C, D까지 다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프리 IPO가 진행됩니다. 이것도 결정난 상황이에요. 뉴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2021년도에 빈그룹이 이 회사에 주당 얼마에 들어갔냐면요, 18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상장 가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근데 프리 IPO에 요게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프리 IPO. 프리 IPO에 지금 42달러. 프리 IPO에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건 구주를 10만 주 정도 주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25억이 필요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개별 주식이에요. 개별 주식. 그래서 이게
개별 주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투자자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건 보호해서 상관없어요. 상장하면, 내가 만약에 뭐, 18불에 사가지고, 만약에 60불이 돼서, 1년 안 걸리잖아, 그죠? 1년 안 걸리니까, 60불이 돼서, 그러면 300불 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 주식이잖아요. 그럼 뭐가 낸다 했어요, 제가? 세금 내야 되겠죠.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양도소득세하고, 뭐, 이거 투자자면 조합수수료, 뭐, 이거 다 빼더라도, 이게 지금 3배잖아요. 빼더라도, 최소한 한 2배 충분히 그냥 안정적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자, 5분 만에 이 160kg를 가는 이 나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실리콘 그 나노 기술 배터리가 나오는데, 뭐, 유일합니다.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독일의 뭐, 폴스타, 그 다음에 일본의 TDK, 사우디가 뭐, 내노라 하는 저 기업들은 이 회사에 다 주주예요. 네. 그래서 A, B, C, D까지 해가지고 빈그룹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베트남의 삼성이라는 기업입니다. 베트남 1등 기업이에요. 이 빈페스트가 나스닥 상장을 했는데 23달러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57달러 이렇게 날아가고 250% 딱 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분명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IRA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히트하면 더 쳤죠, 그죠? 쉽게 말하면은 더블 20만원 가는 게 50만원이 가버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거의 뭐 30만원 고점 찍은 게 150까지 가버렸어. 120인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만까지 가버렸는데, 그 핵심적인 법이 이겁니다. 제가 저기도 올려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기업이라면 제주 어디서 살까요? 왜 지금 이 빈그룹의 주가가 날아간 줄 아세요? 뉴스에 들어가보시면요, 이 미국은 뭘 발표해요? 지분 5%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이거를 제조를 하는데, 자, 5분 만에 완충해서 160 같은 베트남의 지금 주 이동수단이 뭔가요? 오토바이.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오토바이 있잖아요. 아무 중에 160 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한 대도 없어요. 이만큼 못 가요. 이게 160km면요, 웬만하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토바이는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베트남에? 5천만 대. 오토바이 5천만 대. 베트남만 그러고 그러네요. 태국은요. 인도네시아는요. 말레이시아는요. 이해되세요? 캄보디아 이런 나라는,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은요, 이게 오토바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동수단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기술을 가져와서 제조를 베트남에서 하겠다. 지금 베트남 임금이 싸요, 비싸요? 싸죠? 이거를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나사 상장했더니 바로 날아가고 바로 그냥. 이 회사 주가가 57달러면, 그럼 그거 발표한 이 회사는 뭐 얼마 받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제? 핵심 기술이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투자자와 결성하는 부분하고 뭐 이런 어떤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 스토아다시라는 이 기업을, 뭐, 그 전에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사실은.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그때, 350억 투자할 사람 찾는다고요.
아니 워낙 어마어마한 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그때 상무님한테 혹시 뭐야 SL이나 뭐또 평화 전공이나 뭐 이런데 혹시 뭐 사람 아시고 하면은 연결 주기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보자금이 350은 있어야 말이지. 그쯤 되면은 저 회사에 이제 집을 청하는 거예요. 이게 안 줍니다. 기회가 안 와요, 아예. 기회가 안 옵니다. 돈은 내가 아무 저거에서도 350은 어딨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다 보니까, 하여튼, 10만 개 하여튼, 대충, 환율 때려보니까 한 2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18불에다가 1350원 갖다 때리고 약간 24불.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짧은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보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350원에 살 수 있는 적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설왕설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꼭 시사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이해해주시고. 남는 거는 내주겠습니다. 자, 요거 전에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요즘, 오늘도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요. 자,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구 전문가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요. 자산 가치를 올려줘야 돼요, 내려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세금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를 하면 뭐가 생기느냐면요, 조세 저항이라는 게 생깁니다. 맞죠? 야, 돈도 없는 세금 올리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 지값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정부는요, 의도든 비의도든 간에 부동산 공부를 일으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이 정책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건 없어요, 세상에.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그럼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일으켰단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근데 그 폐해가 지금 막 나타나고 있잖아, 그죠? 무슨 말이냐? 근데, 자, 한 번 오른 이 자산 가격이 결국 상승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먼저 올려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뭘 올려야 돼, 이제? 부가가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올린다, 이 말이에요. 가격을 시켜놓은 거죠. 세금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 부가액이 어떻게 돼요? 커진다는 뜻이에요? 적은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세금 부가가 증대돼요. 이해되시죠? 이러면 불평등만 터지고 있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번 주에 제가 올려드린 것 중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각 가게에 가처분 소득이랍니다. 가처분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거. 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30평이야. 집값은 30억을 해.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럼 내가 뭐가 또 올랐겠어요? 재산세 올랐겠죠? 의료보험도 올랐겠죠? 국민연금 올랐겠죠? 기타 준조세가 엄청나게 다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월급은 이제 얼마나 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내 가처분 소득은 그럼 증대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증대돼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게 증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올렸어요? 최저임금을 계속 올렸잖아요. 무슨 말이 되시죠? 이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금을 내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문재인 정부 초기에서 8,000원도 안 하던 게 뭐 12,000원까지 나오고 결국은 9,7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되세요? 최저임금을 상승을 시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이런 메커니즘을 쭉 왔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그래서 금리 인상을 막 급격히 시킵니다. 금리 인상을 급격히 시키니까, 자 그런데 금리 인상을 급격히 시키니까 이 부동산 버블에 휘말렸던 일반 서민 가게들은 아우성 쳐야 안 쳐요?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일이 생기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니까 꼼수를 쓴 거예요. 야, 어떻게든 간에 그 DSR, 그러니까 뭐 총 부채 한도에 걸리지 않는 그런 범주 내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제도가 나왔나요? 50년. 쉽게 말하면 대출 50년이라는 걸로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자, 이거를 계속 올리는 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 오시면은요, 이런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꼭 이걸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잘 들어두세요. 이게 소득 주도 성장. 말을 이루고 결국이 이거예요, 이거. 아세요, 이거? 결국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보자는 거예요. 자, 건물에 세금 때립니까? 사람에서 세금 때립니까? 전부 건물카드.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는요, 100명, 100명 다 지금 90만 명이 다 건물을 때린대. 맞아요.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때려요, 그죠? 맞죠? 소유주가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줄어요, 늘어요, 지금? 그러면 사람이 줄어요. 그럼 사람이 줄면 한 사람당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인당 내야 될 세금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게 더 심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죠? 이해되시죠? 여기에 나의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 무뚝대고 700만 원, 900만 원 받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축소해 준다니까. 뭐에 앵벌이 하느냐? 국가에 앵벌이 돼. 세금 앵벌이 돼. 노출되는 소득 있잖아요. 1억 5천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면 딱 지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연봉 1억 5천 2억 받았다. 많이 받았다. 좋겠다 너. 결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는 연소득 5천만 원만 먹어. 진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내가 연봉을 1억 5천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퇴사를 했어. 그러면요, 국민연금 의료보험하고요. 언제쯤 그게 다운이 될까요? 아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소득은 그냥 퇴직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 내가 소득이 있어 없어 지금? 없잖아요. 근데 그럼 국민연금 의료보험료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줄어요. 네. 아니요. 2년간. 2년 너무 심했다. 너무 심하죠. 근데 이거 빨리 내가 퇴직한 사실을 어디 가서 알려야 돼요? 가서 신고하시죠. 이건 내가 하도록 돼 있다. 의료관리공단가 나 퇴사했어. 이래 바꿔줘. 기업에서 어디로? 지역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가지고 나 퇴사했어. 신고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당신 퇴사했다고 하는데 뭐 아이고 50평짜리 아파트 살고 뭐 차 두 대 가지고 있고 뭐 이해되시죠? 그거하고 이거 뭔 상관이에요? 기준대로 해. 원칙대로. 일반 서민들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공감하게 쓰다. 그러다가 지금 금리 인상에다가 인플레이션에다가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뭐가 쏟아지나요? 그래서 미쳐있던 명품 버블이 이제 내려앉아서 당근에 그런 명품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나타납니다. 이게 진짜 소득주도 성장이 맞나요, 이게? 네?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억지로 만든 거잖아요. 이런 문제 생겨야 안 생겨요? 여기 많은 문제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게 한 번 경제정책이 잘못되면 어마어마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 주에 특히나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게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한번 시작해봅시다.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88조. 아홉 개 억이에요.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88조를 받은 사람들 1%는 1000억 원씩 냈다. 뭐를요?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자, 거기다가 지금도 이게 나왔어요. 오늘도 제가 그 뉴스 올려드린 제가 이제 이 강의 쓸만한 내용 같은 거는 이제 저하고 아니면 일반 그 방에 올리는데 거기 보면요. 각 교육 예산, 교육 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버블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쫙 일으키면서 여기에 교육세 부분이 다 어디에요? 후보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그게 다 어디로 내려와요? 교부금으로 내려오잖아요. 각 지자체, 지자체 교육위원회 지자. 제가 이거 서울에 얼마 쌓였던 24조 쌓였겠죠. 부산시도 2조가 쌓여있고 대구도 1.4조가 쌓여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뭘 사줘요? 노트북 막 사주는 거야. 지금 뭐 별별얘기 다 나요.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 서로 안 하잖아요. 지금 뭐 잘 살다가 이렇게 사니까요. 선생님들 공짜로 지어가지고요. 선생하면서 집까지 준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뭘로? 이 재원이 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거 다 빚낸 돈이잖아요. 이거 다 원래는 안 해도 될 돈, 이거 다 누구 돈인 줄 아세요? 우리는 이러는데, 우리는 예술자가 있잖아요. 꼼꼼 큰 아들. 야들 돈이야. 따지고 보면. 후대 돈을요. 예.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렇게 잘못돼요. 응?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대출 50년. 제가 이걸 보면서요. 대출 50년. 근데요. 이걸 딱 보면서, 야 30년 전에 일본 뉴스를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은요, 대출료 100년. 3대까지 돼요, 3대까지. 연서만 하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렇게 부동산 버블이 90년대 초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본이 37,000%까지 갔어요. 늦게 가요. 얼마 전에 다시 해보겠어요. 30년 만에. 아시겠어요? 그랬는데, 자, 지금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나는 아버지 재산을 딱 가져오는 순간 내가 뭐가 많이 생겨요. 세금이 엄청나요. 상세금 차고 꾸준히 유지하는 세금. 의료보험, 국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앞으로 상속을 넘겨 올라가야 안 올라가야.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등기 안 한 미등기, 그러니까 돌아가신 망자의 자산들이 전부 막 늘리게 된 거예요. 일본이. 누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폐허로 거기에 막 우범이 발생하고 별별 일들이 다 생기죠. 그래서 빈집층이 생겨요. 이거요, 우리나라요, 무조건 생깁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무조건 생깁니다. 아마 제일 먼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되고 있습니다. 이 빈집층 대구에 제일 먼저 생깁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상속증여세가 5년 새에 무려 2배로 증가했다. 상속은 35조에서 96조까지 증가했다. 이게 2배가 이게 몇 배가 없어요. 거의 3배죠, 그죠? 60세 이상 순자산이 무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재산의 대부분을 누가 가지고 60세 가지고 3,600조가 가지고 있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3,600조가야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게 지난 5년 정부에서 이만큼 올리는 거예요. 약간 이 반
1500조에서 한 2000조, 뭐 맥스 되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입 다물이잖아. 뭐 하려고요? 세금 거두려고요. 세금 거두려. 이게 핵심이에요.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오늘 막 가격 올려주는 기라. 그런데 문제는 니 돈 쓸 거 있나? 가짜로서 니돈 쓸 거 있나 이 말이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뭐 유튜브 내는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딴 거지도 천국이다. 여기 대구 인근에도 있잖아요. 개발 제한 기후에게 가가지고 땅 2,000평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뭐야 그 공시지가대로 계산, 공시지가대로만 계산을 해도 그게 20억, 30억씩. 평당 100만 원 3,000평 가지고 있으면 얼마예요? 30억이잖아요. 근데 때거리가 없다고 왜 안 그랬겠나? 많습니다, 대구 인근에. 딴 거지 아닙니까, 딴 거지. 그런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 놀고 예를 들어 놀고 먹었어. 어떻게 이제 뭐 아버지 재산 주면서 결혼 잘해가지고 뭐 아내가 버는 돈으로 기억기억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아버지 재산을 내가 상속을 받아. 돈이 나이가 돈 있을까 없을까? 이러지나. 이거는요 자산의 재분배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정말로 꼭 이거 잘, 그래서 나의 어떤 자산의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꼭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따라서 보유자산이 11년 만에 무려 3배가 늘었고요. 그리고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에다가 세대 간 부의 이전을 막는다는 지식이 있다. 자영업자 A씨는 최근 부친 명의의 서울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다. 그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황망한데 그에게 상속세를 내라고 해서 황망하겠다면서 장사도 안 되고 대출길도 막혔는데 당장 집을 내놔도 언제 팔릴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동산 업자하고 끼고 어떻게 그 뉴스가 나오는 그 정보점을 찍었다 하는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참 그러니까 기자들 이렇게 쓴 놈들 저렇게 쓴 놈들도 있는데 어떤 기자는 실질적으로 추적을 해봤더니 몇 퍼센트는 최종 듣기가 되더라? 55.7%. 그럼 반은 가짜는 얘기야. 그 최고 하는 게.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누워서 침 뱉고 있는 기사가 또 나오는 거야.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그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 아시십니까? 여기 대구에 미중주택이라고 왜 단단하잖아요. 야무잖아요. 여기 우방 하이츠 바로 그 뒤에 땅이 3,500평. 그게 언제 넘어가냐면 알면부터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그 비업무용 경우에 1년에 비업무용 들어가면 세금만 10억씩 이윤이 나오니까 돌아버리겠다. 그래서 그게 마침내 그걸 개발하는 거를 그 위임받았는데 사장님 뭐 좋은 아이템 없습니까? 나한테 물어가지고 그거 갖다 왔어요. 뭐 할 게 뭐가 있노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에. 그건 뭐 할 것 같아요? 약간 높아. 그러니까 거기 뭐 한쪽 못지에다 대형 카페야. 그 다음 식당 두 개더라. 뭐 할 게 없잖아. 드라이브도 안 돼가지고요. 지금 드라이브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미러풀 때거든요. 네, 밀었어요. 그냥 비워놨어요. 지금 식당 하는 자리에. 드라이브라고 음식물 그거 있어요. 거기 지금 가고 있는 그냥 네모반대 그냥 밀어붙다 그냥. 건물진 안 하고 세금만 더 내야 돼요. 그냥 밀어붙다. 그래서 패스 쳐놨더니 그 정도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마이너스 57%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가서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한 개 나갔답니다. 그러면서 저는 도대체 어떻게 좀 도와주시지 노력하는 편이요. 아니요. 1년 뒤에 네가 살 수 있는데 되게 귀찮다고 느끼는 1년 뒤에 네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너무 실선적으로 아니 사실은 그렇잖아요. 1년 뒤에 그거에 살 거를 내가 지금도 사야 돼 말아야 돼. 우리 어머니 국민연금 많이 나오고 가면서 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요번에 그 한 개 그거 사는 그 사람 90% 대출을 냈대요.
그 상가 하나 사는 거를 90% 대출 되더라는 거야. 왜? 안 팔리니까. 그래, 그 90% 몰라 했겠는데 50년 대출 내면 안 되겠나? 그 이렇게 계속해서 꼼수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은행도 못 나오려고요. 이게 근본적인 정책 자체에서부터 틀을, 이게 너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있잖아요. 300조대에서 330조가 340조가 이랬어요. 이게 600자가 602조가 602조. 이게 말이 돼요? 국가 예산이 5년 만에 더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갈락하면은 진짜 이 아들 만났다가 이래 해야 안 되겠나, 맞죠?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려앉고 있는 기업, 국가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계속 지금 2주 내리, 3주 내리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중국. 세계의 소비 창고는요,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생산 창고가 어디냐면 중국이었어요. 그 중국이 뭘로 그렇게 이렇게 했나요? 부동산. 그게 1위 2억이 내려앉는데 그 두 개 합치면 500조. 불신책. 그래서 뉴욕타임즈하고 JP모건하고 뭐 월스트리트 이런 각종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 뭐 2035년인가 그러면 뭐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앞선다 라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 영 보이는 것 같다. 그럴 일 없다. 쪽났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 저거요, 내리막길 타기 시작하면요, 내부적인 문제 생기기 시작하고요. 제가 심각해요. 진짜입니다. 심각합니다. 성장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성장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업의 성장 모델이 이래 가는 놈한테 절대 투자하면 안 돼요. 말씀드렸죠? 이래 가요. 네? 근데 중국 이래가 없어요. 무려 30년. 평균 성장률 약 6%. 앞에 두 자릿수까지 있었어요. 30년. 근데 이렇게 끌고 왔더니 원동력이 뭐였냐, 이 말이에요. 부동산. 근데 소비주를 딱 가지고 있는 미국이 탁 해야 돼요. 이해되죠? 결국 미중 무역 분쟁으로 버티다 어려운데 거기다가 울고 싶은 판에 뭐가 터졌죠? 눈티 한때 너무 아프다. 코로나.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는 그 어떤 국가적인 어떤 자존심, 왜 이렇게 그 말하죠? 대국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된 놈들. 허세가 말로도 못해요. 그래, 난 시진핑도 엄청난 허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폐쇄. 미친 거 아니냐? 폐쇄. 무려 1년 이상을 폐쇄해요. 전체 물류부터 시작해서 다 폐쇄를 시켜요. 그렇게 하니까 뭐 난리 났었잖아요. 회원주 미친 듯이 날아가고요. 안 그래요? 도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여행도 폐쇄. 수입, 수출 다 폐쇄. 그건요, 스스로 있잖아요. 자충수, 독양군도. 이게, 그 당시는 몰라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 경제 원리라는 그런 기본 원칙을 어그러뜨리면 상상을 초월하는 되게 되죠. 정책이 그걸 앞설 수는 없어요. 어떤 정권. 그럼요, 나라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요. 동남아에. 그게 필리핀이에요.
우리하고 비교했어요. 그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의 어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두 대통령이 있어요. 돌다리 대통령, 노문이라고.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제가 돌다리라는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 잘했고 뭐 어쩌고 그 얘기가 없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똑같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때 이거 뭐였죠 이거 이 사람 대통령 뒤에 뭐였죠? 비서실장 맞죠?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이 사람도 대통령이 됐잖아,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더블 예산이에요. 국가 예산이 100조에서 200조가 이 사람이에요. 관객 이 사람이에요. 300조, 600조가 이 사람이에요. 공통점입니다. 100조 원대에서 200조 원을 받는 사람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300조에서 600조가 나왔습니다. 유일. 그게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은. 예를 들면 공익제죠. 뭐가 공익제인 줄 아세요? 하천은 공익제 아니에요. 공익제죠. 그럼 4대강 사업은요? 공공사업이에요, 사실. 그래야 그래요. 맞잖아요. 근데 그 공익제에 그러한 부분들은요. 그럼 결국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어때요? 그거 해체한다고 했는데 다 사라지고 참. 왜 농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 꽁꽁 부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분들이 그런 얘기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난해 상속 중개재산 규모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상속재산 상위 1%를 보면 1인당 평균 약 2,300억 원을 물려받아서 1,000억 원을 상속세로 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그만큼 과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도 늘어나면서 상속세 부담이 점점 더 광범해지는 추세. 자, 우리가 한 가구 자녀 2명으로 키우도 이래 했잖아요. 저출산 정책을 갔잖아요. 그러면 상속받을 대상자가 예전에는 7, 8명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쭉 나눠버리면 한 사람한테 부과되는 상속세가 낮아졌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둘이라 받을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상속 부가세율이 올라가야 내려가요. 엄청나요. 이걸 제대로 해주려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상속 부가를 낮춰야 돼요. 왜? 예전에는 7, 8명이었다 이 말이야. 자식이 평균이 5명이 7명이었어. 그 시대는 이게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하나는 둘이야. 이렇게 때리면은 그냥 국가가 막 같이 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과연 소득 재분배냐 이거예요. 그 얘기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22대 국세청은 양경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 중개재산 규모는 총 188조 4,216억 원으로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상속재산만 놓고 보면 지난해 96조 506억 원을 기록해요. 5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 자, 상속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부동산 가치 자체를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그럼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사수는 나도 하겠다. 그죠? 이런 사수는 나도 하겠다. 결국은 이 부담을 다 누구한테 가져간 거예요? 각각 개인에게. 그리고 결국 뭘 줄였어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뭘 줄이는 거예요? 이게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그리고 국민들 모두에게 뭘 일으켰죠? 부풀림. 그만큼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명품이다 뭐다 짓다 말다. 왜? 민구석이 생겨서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은행 그때 이만큼 낼줄 모르고 땅이라도 있으니까 그거 대출 내면 되니까. 맞잖아요. 저 25 하던 땅이 65 돼버렸어. 그럼 대출 들릴 수 있어 없어? 이해되죠? 근데 금리 인상 돼버렸어. 에구 짜지. 그리고 뭐가 쏟아져 나와요? 경매가 쏟아져 나와요. 그 대표적인 물건이 뭔지 아세요? 전원주택입니다. 그래 6억짜리가 1억 5천에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대표적인 그거예요. 법인자금 가지고 6억 7억짜리 전원주택 진 거예요. 금리 인상되고 가처분 소득이 안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 안 되고 경기 나빠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버티다 못 버틸 수 있어 없어요? 못 버텨요. 그럼 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행이자 못 내고 금리 올라고 하니까 못 내니까 어떻게 경매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보세요. 뭐 유튜브 보면 많아요. 나오는 게 100% 경매야. 상속 증여재산에 급증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때문입니다. 나오죠 이게. 매일경제가 통계청 가구별 순자산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대비 부모 등 60세 이상 고령층 순자산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500조 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령층 순자산은 관련 통계가 있는 2011년 1,172조 수준이었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11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일률적인 통계가 있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령대별 자산 추이를 보면 고령층이 자산을 축적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자산을 축적하는 속도가 빨랐어요. 버블 속도가 빨랐어요. 버블 속도가 빨란 거예요, 사실은. 이걸 이렇게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뉴스는 사실은 세계에서 볼 줄 알아요. 전체 자산을 100%로 봤을 때 이 기간에 2030 세대가 보유한 순자산 비중은 15%에서 오히려 12%로 줄었다. 경제 주축인 40, 50 세대 자산 비중 57%에서 49%로 더 크게 감소했다. 그러니까요, 뭐가 많이 생겼어요? 캥거루족, 딩크족, 기억납니까? 이런 신조들이 생겨나면서요, 부모한테 빌부터 사는 세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 밖에 안 나가고 친구들 집에 깨면 뭐라 그래요? 히코모리가 눈형 외톨이 이런 세대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당연히 결국에는 어떤 제도가 제대로 그 사회의 흡수가 잘못되고 나면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절대로 보시면 돼. 근데 결국에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n분의 1로 4개도 반드시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래서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은 1172조에서 무려 3600조 넘게 불면서 자산 비중이 28%에서 무려 39%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 전체의 40%가 누구가 있다고요? 60세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 가격 버틸 수 있으면 버텨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개화자 앞으로 30년 내에 다 돌아가자. 그래요. 어쩌다가 솔직히 말해서 나 이전에 3년 나 살아있을 자신이 없어. 어쩌다가 30년 죽으면은요, 문제는요, 죽어도 잘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내가 지금 계속 죽어도 잘 죽어야 한다. 있잖아요. 재산 물려주는데 아버지는 미쳐가지고 왜 땅으로 물려줬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으면은요, 이해되세요? 진짜입니다. 이 실대인데 집이고 왜 그냥 말이고 적당히 한 24평 35평짜리 집 하나 있는데 집이 300평이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유동성이 돌아가는 맨날 소득이 나오는 제조공약을 하나 있으면 또 문제될 거 있어 없어요? 없죠.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매달 꼬박꼬박 배당 나오는 무슨 주식을 뭐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 문제가 없잖아. 근데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아무튼 맞지 뭐 가질 거. 안 그래요? 그 예를 들어 있잖아요. 주식 담보해 가지고 일단 대출 내가 그래가지고 저 이재회 같은 거 갚았잖아요.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결국은 누가 세금 내는 거야? 세상이 세금 내는 거야. 이래 하는 거야. 와가 아니라고. 본인도 그래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세션방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누가 세금을 내게 해야만 되느냐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박히셔야 돼요. 누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세상이. 왜 내가 내야 되냐? 왜 내 새끼가 내야 되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
기획재정부는 오랜만인데 왜? 고령화의 상속 경제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 것을 막기 위해서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진짜 꼭 돼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정말로. 다만 부자 감세 논란 등을 의식해서 세제 도입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여러 수립을 거쳐 내년 총선 이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결국에는 이 상속세라는 이 부분 때문에도요, 진짜 다음번엔 투표 잘해야 됩니다. 진짜. 세금 폭탄 맞고 싶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어떤 행태에,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내 부모가 지금 기초연금 30만원 받으면 좋은 것 같아요. 내 주머니 지금 당장 안 나가니까. 근데요, 문제는 내 주머니 지금 안 나가. 그런데 내 아들 주머니 털어서, 근데 야는 이자 낼 돈도 없었죠. 그나마 나는 이자 낼 돈이라도 있어 지금. 손자 등쳐먹는 할머니 만들지 말라고요.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자. 이거 반드시 있잖아요. 이런 큰 틀에서 이런 어떤 경제순환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요, 오늘 알고 가지고 뭐 나중에 의견 간에 오늘 뭐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고 죽을 난다.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게 공존이고 상생이라고 생각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아주 획기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혹시 이번 주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민방위 훈련이 고갈됐습니다. 있잖아요. 경제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린 거 뭐라고 그랬어요? 생존.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가 안전한 군대를 원하는 미친 시대예요. 그거요. 얼핏 딱 들어보면요, 그럴싸한 말 같아요. 국민 각자가 안을 수 있는 모든 위험들을 대신해서 네가 해 하는 게 군인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예. 맞잖아요. 고맙다고 우리 유다수 했잖아요. 그죠? 맞죠?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그 영화를 보니까 있잖아요. 시민들이 있잖아요. 군인에게 의자를 줬어요. 아,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저 때문에 나왔으니까 미국 가고요. 예, 미국 가면요, 임산부한테 자금 내주지 않습니까? 예, 군인한테 내줍니다. 왠 줄 아세요? 국민 수백 명을 한 사람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상 아닌가요? 맞잖아요. 근데 노약자 보호해야 됩니다. 노약자의 궁극적인 생명을 누가 지고 있냐? 바로 그 군인 한 사람, 그 젊은 군인 한 사람 지고 있다고요. 수백 명의 노약자를. 바로 이런 부분. 그래서 이번 주에 민방위 훈련이 정말 6년 만인가 7년 만인가 부활이 돼서 15분 동안 옆에서 되고, 그리고 뭐 그 전보다는 조금 약화가 됐대요. 그리고 뭐 그 울진 훈련, 뭐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세상 없어도 울진 훈련이 다시 얘기가 됐어요. 이렇게 나가야 생존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중요한 거 없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일본이 그 오염수를 뭐 방류를 하면서 그 뭐라 그러죠? 중국이 이렇게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지구 아닌가요? 네, 더 봐요. 소득자거리고 큰 것도 난 없다고 봐요.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말씀을 하고 복음을 알았으면 난 그런 걱정을 안 할 텐데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거 몰랐겠네. 그 발전소가 그 쓰나미로 그런 일이 생길 줄 하나님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알았어요. 그러면 그 바다에 자성력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놨다 안 넣어놨다? 넣어놨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류사였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모를 뿐이다. 모를 뿐이다. 총 맞겠다, 그죠? 그래, 말하다 갈라고. 어차피 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멀쩡하시지만, 유산 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 취득금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전체 상속 액수를 상속인 수만큼 나눈 뒤에 세율을 정하는 만큼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 그러나 뭐하노? 인구가 적은데, 그죠? 반면 한국은 상속 총액에 먼저 세금을 내기 위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유산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상속 액수가 클수록 높은 세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경우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이제 어떻게 세금을 매기냐의 기준에 따라서 맞죠, 그죠? 전자가 좀 딴 거는 분명히 맞잖아, 그죠? 그래서 주요 유산 선진국은 유산 취득세를 더 널리 사용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세제를 도입한 경제협력기 OECD 23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곳에 불과하다. 양이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소득 재분배에 있어서 상속세 역할을 고려해서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은 상속세가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국한된 세금으로 여겨지지만 고령화 자산 가격 상승으로 평범한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경제국 GDP 2162조 보다 1.700만 원 자산이 고령층의 발이 묶여 있음에도 상속 증여세율은 2000년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다. 이 때문에 납세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늘어난 소득과 자산 가격이 달라진 경제 환경을 반영해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조합니다. 한 법무부인 변호사는 고령층이 쌓은 자산의 소비와 소득 재창출 능력이 왕성한 젊은 층으로 워낙 이동해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상속 증여세 개편은 우리 사회의 부를 키운다는 프레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상속 증여세 세금세는 50%로 일본에 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중 두 번째로 온다. 미국 40% 등록료도 차이가 큰 편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50%가 아니에요. 65%입니다. 최고롭습니다. 우리나라 1등인데. 우리나라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그 상속세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기사를 제가 왜 저걸 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전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부분이 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꼭 이 부분을 짚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자, 18명 들어가 있는 방에 잠시 쉴까요? 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제 40년 보안이 끝났다. 세계 경제가 가장 급격한 기아로 세상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세계가 올 것이라는 기대는 깨지고 있다. 워싱턴 저널에 중국식 경제모델 한계를 지적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이런 저걸 받아놓은, 쉽게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의료비 초과 지출금에 대해서 돌려주겠다라는 거. 예를 들면 본인 부담금이 이제 상한이 있다 보니까 이상,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해당이 되는 거 아니면 부모님이 수술을 받으셨다든가 뭐 이랬을 때 본인 부담 상한이 이상으로 아빠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나 뭐 암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무려 본인 부담 상한액이 2조 4,708억 원이 지급이 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이것도 결국에는 뭘로 커버하는 거예요? 세금이에요. 세금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 투자를 통해서 전 세계 1위 IRA가 바꾼 한국이라는 기사를 보시면은 IRA 발표 위에 국가별 미국 투자 계획에 단연코 한국이 20건 1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큰 주가 날아간 요소가 있었다는 바로 2차전지 배터리주들이 한 번 더
레이팅 되는 그런 시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슬금슬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 기준 DSR이라는 그거를 또 다른 편법 50년 대출로 바꾸면서 다시 또 사상 최대 가계 대출이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의 제동. 그러다 보니까 또 매수 심리를 꺾기에는 이게 뭐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 이런 뉴스들의 진실성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주변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사상 최대 가계비제 주택담보대출 제동 매수 심리 꺾기에는 산 넘어 산이다. 2022년 8월달에 50년 만기 보험자를 적격대출 출시했다. 10월에는 아파트 중용대출 규제 완화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고금리 인플레이션에 의한 어떤 금리 인상에 따른 이런 좀 위축 좀 되는 듯 하더니 다시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DTI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총부채 상환 비율 그 60% 적용을 시키면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얘기들이 뉴스 기사화 돼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기사가 또 하나 났어요. 월 20억씩 현금 손에 쥔다. 인플루언서 놀라운 수익 비결 해가지고요. 한국이 테스트 베드다. 자, 이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여러분들 이걸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실험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되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가 몰라요.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라든가 뭐 이런 메신저 같은 이런 어떤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이커머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원래 5G도 우리가 제일 먼저, 그런데 정작 어디서 히트를 쳤죠? 미국, 중국 이런 데서 히트를 쳤죠. 무슨 말이냐? 인터넷 운영력이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땅이 쪼매네요, 적어요. 쪼만하잖아요. 그 다음에 작고, 그 다음에 또 개인 간의 어떤 소통의 어떤 빈도가 엄청 높잖아, 그죠? 너무 실험하기 좋죠. 그래서 유튜브가 이렇게 한국이 테스트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쉽게 말하면 셀러예요, 셀러. 그걸 통해 가지고 구독자 7만 명을 보유를 했는데, 고향 패션계 인플루언서 H는 유튜브를 통해서 매달 20억 원가량의 현금을 씁니다. 구독자 그대지 많지 않은 그가 이처럼 그걸 볼 수 있게 된 건 불과 몇 개월 사이입니다. 유튜브에 쇼핑 탭이 생긴 것이 A씨에게 결정적인 고지가 됩니다. 이 쇼핑 탭을 어디서 실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유튜브. 유튜브의 다음 사업 모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녀의 일상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구독자들이 동영상 아래에 나와 있는 구매 탭을 많이 누를수록 A씨 지갑이 두둑해지는 구조다. 그래서 구매 탭을 누르면 그녀가 입은 옷, 또 마시는 음료, 손발에 걸친 주얼리를 살 수 있도록 유튜브가 채널을 열어준 덕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클릭 딱 해가지고 저 티 저거 이쁘다, 저 티 뭐지? 딱 클릭하면 어디로? 판매 사이트로.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중국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미국, 유럽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그만큼의 인프라가 우리처럼 안 돼. 미쳐가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되더라는 걸 확인을 하면은 적은 비용으로 해요. 이 20억 주는 것 같지만요. 20억을 얘한테 어떤 수수료로 수익으로 줄 것 같으면 얘가 얼마 벌려고 20억 줄 것 같아요. 200억, 2천억 벌려고 유튜브를 사고. 더욱더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그래서 끊임없이 창의력이 또 창의력을 일으키고 이렇게 좀 더 진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2020년 정도 이커머스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주요 사업 모델인 광고에 대해서, 광고에 더해가지고, 지금까지 유튜브의 사업 모델은 뭐예요? 광고에서, 그죠?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이 옷에 대한 광고하고 싶어. 그러면요, 이런 아주 한 뭐 몇만 명 보유한 구독자 몇 명, 인플루언서에게 이런 것들을 하고, 탭을 이제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클릭 딱 하는 순간 그 판매 업체로 연결돼서 보고 연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쉽게 말하면은 얘가 입은 신발 이런 것들이 뭐가 돼? 모델이 되는 구조랍니다. 훨씬 더 구매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죠? 아직까지 무거운 물질. 자, 그 얘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본사랑 한국 브랜드를 추천한 구글 해가지고, 브랜드들이 가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보았겠죠. 뭐, 그 얘기야. 읽어보시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뒤에 좀 있어가지고요. 아, 그리고 이제, 고글을 쓰고 바이크를 탔더니, 눈앞에, 내비 정보가, 뭐 느낌이 있나요? 자, 한번 이거 눌러가 보시면은요, 여기 뭐, 요게 나와요. 요거 딱 클릭하시면은, 그, 고글이에요. 그, 블루투스와 연결을 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비가,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BMW에서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근데 이 회사에 투자한 회사가 요주마그룹이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소개인데, 블루투스와 스마트폰 연결하고. 자, 보세요. 우리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자동차에 앞에 유리에 나타났었죠. 지금 이제 이리 왔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이미 그 AR, VR, 메타버스. 이제 정말로 그냥 나는 내일 하면서 AI가 많은 것을 내 지원해 가면서요. 내가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나의 어떤 생각 센서가 나의 많은 것들을 대신해 주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정말입니다. 문제는 에너지. 그 뒤에가 문레이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시대는 변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은 690유로 약 98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허세가 좀 있어 없어요? 저쪽은 있죠. 근데 다 살까요 안 살까요? 사겠죠. 그 얘기예요. 아니 조금씩 왜 하하하 그러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이 짜고 치는 고스톱. 이게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 그러죠? 비전 펀드 2조 원 발행을 했었죠. 라임하고 프라임 사태에 국회의원들 미리 판매받았대요. 이런 놈들을 만나. 큰일이야. 그래서 자 70억 명이 무려 1만 년을 쓸 에너지원이 가득한 빅테크까지 해서 달 정복 러시. 이게 중요한 얘기라서요. 요거 제가 조금 뒤에 하고요. 보다 그 밑에 보시면은 개미 뿔기둥이 몰렸을 때 회장님 매도 좀 얘기가. 그 SG발 그 사태하고 주가 조작 사태가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번에 초전도체 할 때 신성 델타테크부터 해가지고 서남이고 뭐고 그 회사에 보유고 대주주들 다 어떻게 해요? 다 팔아가 튀니까 이 말이지. 서남이라는 그 회사에요. 무슨 외국계 펀드가 돌았다가요. 엄청난 수익을 튀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하면서 와 하면서 미국 석가게 타시 대체 왜 인구한 사람도 인구 와서 0.78명.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다. 애써 벌어 쓸 돈이 없다. 뭐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처분 소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아우성이다. 그래서 이 문내에서의 2차전은 자원 확보전이다. 그래서 한국이 2030년 달 착륙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결국 지금 현재 지금 원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앞부분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자, 70억 명이 달 정복 러시. 제가 지난 3월달에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 인류에게 무궁무진한 걸 주셨어요, 사실. 지구 온난화 신경 안 쓰대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거 몰랐겠네, 이 말이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데이터가 있잖아. 다른 뭐 폼을 붙여놨어.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ST, 로봇 테크놀로지. 이게 이제 우리는, 회전식 수혜자가 되겠다. 우리는
가는 거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되지 뭐. 나중에 뭐 80 넘어가지고 뭐 달가겠어. 네? 아니요, 이제 많이 보시라고. 달 가가지고 한번 갔다 오세요. 많이 벌어야 돼.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케네디 우주센터를 6번 갔다 왔습니다. 크루즈 여행 가면 올란도, 플로리다를 플로리다주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갈 때마다 너무너무 이 감격과 그 부분은 뭐냐면요. 거기 의자들을 쉽게 말하면 이제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앞으로 11호 거기서 발사가 돼요. 포트 로더데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을 때 지축이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어요? 흔들렸겠죠. 의자들이 막 다다닥 떨어졌죠. 근데 그대로 시켜요. 그 교신하는 것까지 전부 그 당시에 그 비디오를 다 찍어놨던 것들을 하는데 참 그리고 거기 가면은 실제로 발사됐던 아폴로 11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 이제 다 축적을 했죠. 어찌됐든 간에 달에 인류를 최초로 거기다가 앉혔고 또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뭐냐 했냐. 여기 중간줄 보시면 달이 매력적인 것은 헬륨 다시 3이라는 차세대 에너지 자원이에요. 헬륨 다시 3은 탄소 배출이나 방사능 오염 걱정이 없는 핵융합 발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약 1g으로 석탄 약 40톤에 맞먹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과학계는 지구에 있는 이 물질이 달 표면에만 약 100에서 200만 톤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엄청나죠? 이는 인류가 약 1만 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에너지 문제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는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채굴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로봇이 하면 되고요. 누가 할까요? 무인우주선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 말이에요. 원격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여기 지금 보면 다만 헬륨-3를 지구로 가져와도 핵융합 기술이 완성돼야만 한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샘 알트먼 최고위원과 주도한 스타트업 헬륨 에너지는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에 도전하고 있다. 2028년이면 핵융합 발전소를 가동, 헬륨-3를 활용한 새로운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헬륨 에너지가 2028년부터 핵융합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해 첫 번째 고객이 되었다. 자, 이 기사만 보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기업이 있어요. 뭘까요? 두산 에너비. 이 부분에 1등입니다. 우주 항공에서 누구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가지고 돈으로 연결 수 있는 그게 이제 자꾸 빨라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다. 결국에는 핵융합 원자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원래 두산중공업인데 3회에 바뀌어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회사다. 그리고 인도의 달 탐사 저력은 이전부터 우주 선진국을 능가할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지난 2008년 인도의 첫 달 탐사선 등등해가지고요. 뭐 착륙 실패했다. 그리고 3호 세 번째 반에 성공했다가 지금 반세기 만에 재점되고 있는 달 정복 경쟁은 이미 달 착륙에서만 미국과 중국 등 우주선뿐만 아니라 민간 우주기업까지 참전하면서 새로운 각주장이 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 나사는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를 통해서 2025년까지 사람을 달로 보낼 예정이다. 지난해 우주선 오리온을 달 궤도에 보냈는데 이어 내년에는 사람을 세운 유인 우주선을 또 보낼 계획이겠죠. 그죠? 중국은 2019년 달 탐사선 창어 4호를 인류 처음으로 달 반대쪽에 착륙시켰고 이듬해인 2020년 창어 5호를 보내 달 표면에 흙등 시료를 갖고 돌아왔다. 내년에는 인도처럼 달 남극을 탐사하기 위해서 창어 657호 각 발사에 문물질을 주도하겠다는 구성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달 궤도선 바늘을 달에 보낸 이후에 2030년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바로 차세대 발사체 기업, 이게 LG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주가가 그 당시에 뭐 859만 원, 그리고 그 몇 달 뒤에 뭐 1,800만 원, 뭐 이렇게 하더라도 무조건 사야 된단 말이야. 사야 된다. 아니, 이거 가서 있잖아요. 헬륨 10g만 가지면 제일 끝이야. 이해되시죠? 근데 사람이 안 간다. 누가 가? 로봇이 가. 그리고 이러한 어떤 항벽에 대한 이런 부분들 빅데이터가 계속해서 어디에요? 컴퓨터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궤도이탈에 이런 어떤 에러가 발생하고 무슨 우주사고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빅데이터들이 그게 다 인공지능이잖아. 그죠? 그래서 로봇이,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합니다. 원격 드론처럼. 우주에 보내면 사람 안 가도 돼. 로봇이 가서 보내가도 돼요. 이제 그러죠. 그래 가가지고요. 어느 지역에 헬륨이 많대. 그럼 뭐 가는 거 뭐있노? 내려갈 것도 뭐 있어? 가가지고 푹. 예. 뭐가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시대가 조만간에 온다 이거죠.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요. 2030년까지 우리나라 2032년에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이거 사람 탈까요? 우리가 없는 그때까지 사람 못 타요? 근데 어찌됐든 달 착륙선. 자, 우리가 남극, 보다 북극, 여기에 다 기지들 다 있어 없어요? 전 세계가. 왜요? 남극 다 먹어요. 북극 다 먹어요. 우리도 보냈잖아요. 세빙도 보내고요. 삼성중공에서 만들어가지고요. 한 5년 됐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지의 얘기, 뭐, KBS 저 다큐 이런 데 가면 나오잖아요. 자,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11위 경제강국이라면 최소한 11위 안에 달 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이런 데 총력을 기울여요. 그래야 다 좀 땡기 써쳐먹고 후대한테 뭐 좀 줄게 있을 거 아니야. 야, 핸드폰을 좀 먹고 살더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기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오펜하이머 그걸 보면서 참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사실 절체절명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받아냈지만 그러나 안 할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일본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 지금부터 한 10년 전입니까? 그 어디 파푸아뉴기니아 그쪽 그 제도의 어느 섬에 그 뭐 28년인가 뭐 30몇 년인가 아니죠. 1945년이니까 뭐 50년 만에가 어떤 일본군이 그 동물하니까 나와가지고 전쟁 끝나냐고 묻더라한테. 그게 일본. 왜요? 일본은요 무려 1000년의 전쟁을 살아가고 있어요. 1000년을 전쟁을 했나라고. 지구에 유일합니다. 지구에 유일합니다. 내전 1000년이야. 내전 1000년. 이거요 절대 무시 못합니다. 내전 1000년을 겪은 나라가 어디냐고. 이 지구상에 전쟁에 가면 이골이 난 민족이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달 착륙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일본의 우주기업인 아이스페이스는 지난 4월 달 탐사선 착륙시설 중심국에 실패했고, 이스라엘의 비영리 기업인 스페이스 아이 탐사선 바레시트는 2019년 4월 달에 착륙 시도하다가 엔진 결함으로 실패했다. 보잉과 미국 마틴이 합쳐서 유나이티드 로치 얼라이언스는 달 탐사선을 미술 6개월에 주입하고 있다. 안영균 과학기술연구원 스텝이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은 달을 향해서 각국 간 물론 우주기업 간 치열한 경쟁, 자원 채굴, 달 기지 건설, 달 관광 등을 통해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우주 탐사 기술을 통해서 경쟁력을 쌓아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뉴스 기사가 말이에요. 이 뒤에도 뉴스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향해 가야 될 큰 방향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탄소 배출이니 지구온난화니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핵융합을 통해서 핵융합을 통해서 이 헬륨-3라는 이것을 가지고 인류가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이 생긴다면 전기차도 어떻게 되겠죠? 그죠? 핵융합 그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그걸 공급받아 가는 거야. 또 스테이션에 가지고 5분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3, 40년 뒤쯤 되면 어쩌면 그냥 가서 띠 갖다 대면 바로 준비해. 그래, 띠 바로 가버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때 현대자동차에서 그 전기버스를 만들었어요. 전기버스. 그때 제가 그게 2013년도가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3년도에 그 시그넷 EV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이 정상회담에 쓰일 그 뭐라 그러죠? 버스 충전 시스템이요. 시그넷 버스. 그게 무슨 얘기냐? 버스 충전을 어떻게 하느냐? 스테이션 방식에 꽂는 게 아니야. 버스가 이렇게, 이게 이제 길이에 이렇게, 2차선 길이잖아요. 버스에 여기 딱 서는 거예요. 딱 서면 이 밑에 판에, 이 판에서 무선으로 충전해요. 그리고 이게 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요런 거를 그 에이펙 정상들이 봤어요. 우리나라 와서. 그때 이런 버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해야 되냐? 그때 제가 시그널을 보니까 그때 이제 한참 이제 50kW였어요. 50kV였어요. 근데 이게 버스를 충전하면 200이라는 거예요. 200kW짜리가 있어야 된다요. 급속 충전기가. 근데 전 세계 모든, 지금도 그래요. 모든 급속 충전기는 다 직렬 방식. 그러니까 200kW짜리 급속 충전기가 있어야 200kW짜리 버스에 급속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전기차로, 전기를. 이래서요. 그런데 시그넷만 50kW짜리 하나, 둘, 셋, 4개 하면 200kW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50kW짜리를 4개를 가지고 이 버스 충전시킬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병렬 방식이라고. 이 3개 특허를 가지고. 제가 그때 가격, 크기, 뭐 이런 기술력, 그 다음 시간, 금액, 이런 모든 면을 봤어요. SK에서 있잖아요. 시골에서 선거서 개발. 당연히 상관. 당연히. 그래서, 뭐, M&A를 잘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울트라 사이클인 거잖아요. 선택의 없기. 생존보다 중요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이드벤처라는 제휴가 이제 9월달에 조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M&A나 성장을 촉진시키지 싶어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미 뭐 선투자를 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보를 내가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히 다음 달에 온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각자 계약서가 서로 이렇게 오고 최종 그 계약 조인식은 다음 달 초에 아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셀바스 AI라는 회사는 새로운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그 셀바스 AI가 어찌됐든 간에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원래 창업주가 아니었는데 그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셀바스 박진철인가 강민진인가 그 대표가 인수를 해가지고 근데 그 대표가 그 회사를 그렇게라도 인수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AI 이런 이 비즈니스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영웅을 보는 시각이 다 이렇게 좋게 보는 놈도 있고 나쁘게 보는 놈도 있잖아요. 뭐 회사가 어떻게 인수인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별로 시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 정말로 제대로 유상증자에도 저기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펀드, 셀바스 헬스케어를 통해서 펀드 투자하면서 내부를 확실히 더 볼 수 있었겠죠. 울트라 사이트로. 그러니까 자기네들 사업 능력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시장과 왔을 때 워낙 전국에 대구도 지금 건강검진센터가 엄청나게 많죠. 대구도 지금 수십 군데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 그래서 그 건강검진센터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셀바스의 그 광민철 대표가 간호사다. 심장 초음파 진단을 하는 고문을. 이게 진짜
간호사는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간호사가 일반인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렇죠. 그 속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겠죠. 그 옵션을 뭘 달아달라 그러냐에 따라서 그 개발한 우트라 사이트는 등신입니까?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풀 옵션이 내비게이션이 진단까지야. 네가 진단하게 하고 네가 찾게 하는 그런 것 같으면 가격이 쌀 것이고, 풀 옵션이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비싸겠죠. 그죠? 당연히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개발비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서 그런 어떤 부분이 실현이 되고, 이게 시장 반영이 되고, 이거 너무 좋더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요, 원격으로 의료고요,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시장이 조금 녹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선택이고 제도에 의해서.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어떤 시대성에 닥터 나우부터 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시대성에 편승해가지고 국가 재원 따먹으려고요, 급조한 플랫폼이 보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런 회사가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게 참 문제예요, 문제. 그렇게 해가지고, 검증을 거치고, 그래서 실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음력, 야, 너 회사 언제 설립했는데? 그리고 또 과거에 어떤 영역을 가지고 이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만들었어. M&A가 다른 회사 팔았어.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새로운 진화된 어떤 모습을 만들었어. 그럼 이게 이어지는 거야, 안 이어지는 거야?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이런 어떤 관점으로 기업 보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스타닷은 최종 결론이 나면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그렇게 회계사 통해가지고 되면 11월 전에 하여튼 무조건 마무리돼요. 마감이 돼요. 그리고 11월 전에 25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무조건, 왜냐면 11월에 하여튼 프리아이피 한다니까 그전에 무조건 양수도 다 받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렇게 합니다. 프리아이피 전에 계약, 이제 혹시 이제 계약 사항 자체를 예를 들어서 계약은 예를 들어 내가 9월달에 했어. 근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다 한다. 그렇게 그 약정을 이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그럼 계약 시점 기준이니까 프리아이피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차피 내가 프리아이피를 내가 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상장해서 엑시트 할 계획으로 훈련을 만들더라고요. 하여튼 제 생각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50억 가는 게 25억까지 하니까 땡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10월까지 되면 또 좋아질 거야. 세상이 너무 겠죠. 자,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래요. 투자라 하는 게 사실은 돈을 투자를 하고 수익을 하는 것보다 진짜 더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기다림.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까이 왔다고 느낄수록 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더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더 느긋하십니다. 정말로 이것은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워런 버핏이 하는 행동, 그 다음에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기여사스인가 그 얘기 제가 다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하락장에 배팅을 한다는 그 얘기도 제가 올려드렸어요. 걔가 무려 1조를 내기를 걸었대요. 제가 그 얘기 했죠. 우리나라는 무조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신용등록 하락합니다. 100%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총선 딱 끝나고 나서요. 지금 꽉 늘려놨습니다. 정권 초기에. 늘려놓고 그냥 이재명의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100% 구속돼요. 이렇든 저렇든 구속된다고 해요. 선거법 위반이 됐든 아니면 배임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느 거 하나, 이게 뭐, 그물고가 많으면 고기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못 빠져나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걸려요. 그리고 그거를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거예요. 수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세상에 돌아가는 수도 때로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집을 구속시키면 내년 총선에 어떻게 돼요? 악수를 두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최대한 끌어가지고요. 한 12월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11월, 12월쯤 돼가지고요. 구속 다시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전혀 가다듬을 틈도 없고요.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3 새로운 미래인가 하면서 신당 창당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김종인 저번에 국민의힘 선거 대책 경우에는 그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그렇게 보더라고요. 결국 이재명 구속된다. 박찬종 전 국회의원도 그렇게 보고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문제는 그건 정치 얘기인데 문제는 그 정치가 경제와 그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오늘도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얘기를 나눴는데 새마을금은 못 버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전부 다 무조건 터진다. 주판 나를 튕기고 있다. 그만큼 더 어떤 좋은 이슈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서는 너무 많이 이렇게 저질러 나가지고, 근데 이런 어떤 이슈가 내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나한테는 과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현금화가 돼서 돌아오는 그게 막 터지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멋진 타입. 그래요. 남들 다 좋을 때 내 돈에 돈 들어오면 즐기지 마세요. 그럼 재미없어요. 재미도 뿐만 아니라 남들도 배우면 나도 배운 거로서 무슨 의미가 있어? 경쟁일 수 없어. 꼴등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다른 상대가 어려울 때 내가 유동성이 바꿔요. 그게 진짜 기회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차곡차곡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그냥 조용히 쉬고 있는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영역에 엄청나게 움직이려고 있다. 그리고 아까 그 곡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자꾸 이제 AR이 나오고 또 VR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글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자꾸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자꾸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메타버스화가 일상으로 이제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진짜로 10년 안에 이게 없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뭐 필요하겠노? 안경을 다 해야 되는. 이해되세요? 이거 뭐라고 주무여가 다녀요, 이거? 안경을 다 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정말로 그런 어떤 부분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기존에는 앱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떤 유용성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내 대신에서 훨씬 더 정확하고 어떤 그렇게 라는 어떤 그런 문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자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 정확한 걸 원해요? 아니면 위험한 걸 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당연히 세상은 비용을 지불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의 전초적인 어떤 부분이 아까 드렸던 그런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해서 유튜브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어떤 그런 CJ ENM이나 그다음에 그런 패션 의류 예를 들어서 영어 무역이나 이런 어떤 패션을 큰 그런 관계자들을 불러서 자기네들 마케팅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에 대한 저걸 하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고가 아니라 매출에 얼마를 먹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가. 이해되세요, 이제? 자, 광고 내가지고 받는 그게 돈을 많이 벌까요? 아니면 매출 바에 얼마를 받는 게 많이 벌까요? 이거 오물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지금 그런 얘기라고. 그래서 무섭도록 변해간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기반하는 거죠? 그죠? 어려워요. 자, 질문,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